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대비 공인노무사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수업 앞서서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OT를 하고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처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각종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설명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강의에 들어오기 앞서가지고 그래도 아는 길도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그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양대 법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 23기로 이제 공인노무사 합격을 했고, 올해 이제 시험 보는 회차가 이제 30회고요. 여러분들은 31회 예비 노무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책은요, 이제 1차 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소송 노동법이 있고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책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제 그 기본서인 핵심 소송 노동법은요,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다 통합한 원스톱 책입니다. 유일해요. 지금 수험가에서. 그래서 그 정답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형광펜으로 줄 처리를 했고, 오답 지문으로 변형된 지문들은 제가 그 본문 내용에서 첨어 형식으로 해서 파란색 글씨로 제가 다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책만 여러분이 딱 보면요, 뭐 좀 순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없어도 되고요. 또 혹시라도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듣는다 하더라도 남들이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풀 때 1분 걸린다. 본인은 한 10초, 20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제가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커리가 끝나면 나중에 이제 2차 공부를 하실 텐데, 노동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실체법이다 보니까 기본서인 그 노동법 요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판례집인 판례를 푸는 노동법,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푸는 노동법, 이렇게 총 책 5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마스크 너머에는 제가 맨날 하는 멘트여서 좀 민망합니다. 마스크 너머에는 이런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단기 합격 전략이라고 제가 주제를 넣었는데요. 본 수업 앞서가지고 이제 여기 실강으로 오신 분들 몇 분에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년을 잡는다, 뭐 3년을 잡는다, 뭐 이렇게 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지금 시기가 1월 달도 아니잖아요. 만일에 지금 오늘 강의가 지금 8월 1일 처음 시작합니다. 제 지금 강의 8월 달에 들으신 분이 시작을 2년 잡는다, 3년 잡는다 하면요, 죄송한데 부엌에 가셔서 접시 하나에다가 접심을 받고요, 코 한번 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표는요, 1년 안에 합격한답니다. 1년 안에.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1년을 합격하려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합격을 제일 많이 하는 그 회차로 보면요, 2년차, 3년차가 제일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2년차, 3년차는요, 내가 1년 안에 생동으로 합격을 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가 이제 부득이하게 좀 떨어지신 분들이, 내가 한번 이렇게 맛을 보니까 이 정도 하면 필합을 하겠네, 그런 마인드로 한 번 더 그렇게 공부를 하고, 2년 했는데 또 불합격을 했어. 너무 아쉽다. 나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합격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이제 3년 차에 합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4년 차에 합격하시는 분들 좀 덜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 합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자체를 1년 안에 뽕 뽑는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단기 합격 전략으로 제가 그 사자성 하나 꺼내놨습니다. GP지면 100점 배승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입문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로 수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합을 하려면 일단 상대방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역량이 충분한지, 부족한데 얼마만큼 부족하고 내가 얼마 노력을 했을 때 그 부족함이 메꿔질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단다, 뭐 하면은 나쁘지 않단다, 그냥 다 갑니다. 그럼 이제 학원 가는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시다가 합격하면 좋은데 불합격하시면
여러분들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상대방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공인노무사 시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알아서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좀 힘드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학원이라던가 강사, 이제 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어떤 그 PR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인노무사 시험인데요. 일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이 있고요. 자, 총 문제는 우리가 25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총 문제는 2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꽈락이 있죠. 꽈락은 이제 40점인데, 이거를 문항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10문제를,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10문제가 안 되면 꽈락이 되는 거고, 여기에 조금 조심할 거는, 표점제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제, 표준 점수제. 자, 그래서 이 표준 점수제는 선택 과목에만 있어요. 선택 과목. 자,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의 경우에 내가 맞은 점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우리가 평균 60인데요. 평균 60은 16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2차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차 시험 과목까지 보시면은 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과목이고요. 선택으로 경영조직, 노동경제학, 민소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점수 배점은요. 노동법은 과거에는 노1과 노2로 나눠지고요. 요게 100점, 100점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법전 지급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법전 지급이 돼요. 이제 법전 지급. 법전을 지급을 합니다. 자, 법전을 지급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법전이 지급된다는 거는 법전에 있는 내용을 오픈북하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25점 기준으로 100점이면 4문제를 만드는데 문제를 만들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배점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문제씩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노원도2가 각각 75점, 75점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과목이냐?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노동법은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인데 이제 노동법이 좀 양이 많다 이런 분들은 노동법이 한 과목으로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노동법 원래 노1, 노2 각각 100점, 100점이었는데 이게 75점, 75점을 합쳐지면서 얘가 실제 배점을 할 때는 150점으로 배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 꽈락은 40점 미만인데 2차에서 꽈락 나오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하시고 합격 점수는 60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표점을 돌리기 때문에요. 일단 합격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표점 돌려서 이걸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택 과목 선택이죠. 1차 선택 과목은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그럼 2차에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2차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민소법은 이제 논외. 민소법은 1차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소법은 법에 대해서 좀 뭔가 아시는 분들이 민소법을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가 경제학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경영조직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말을 잘못했다. 경제학을 선택하면 노동경제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학을 선택하면은 여기 인사관리와 경영조직이 연계가 됩니다. 근데 과목당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자, 그래서 2차 과목에서 만일에 선택해서 경영조직 선택을 했다.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2차 과목에서 경영조직은 둘째 날 맨 마지막 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보통 4시 반에서 5시 반이 되거든요. 그럼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 빼고 실제 공부할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때 행정쟁수법과 선택 과목을 다 이르두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경영조직은 접근성은 좋은데 양이 많아. 대신에 남들이 다 선택하니까 표점으로 돌렸을 때 크게 불이익을 받진 않아요.
표점 돌리니까. 근데 공부하는데 이제 암기랑 많으니까 짜증나죠. 근데 노동경제학은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과목 자체가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배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보면은 노동경제학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을 보면 70점, 80점은 기본으로 나와. 그러니까 표점으로 깎았을 때 이 감소하는 폭이 노동경제에 좀 큽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1차를 먼저 정하고 2차를 가는 게 아니라 2차를 먼저 정하고 1차의 선택 과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2차에서 내가 뭘 할 건가, 나의 적성이 뭐가 더 맞는지를 먼저 2차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1차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1차로 넘어가면 평균 60이에요. 평균 60. 평균 60이면 우리가 꽈락을 면해야 돼. 그럼 아무리 못해도 10점은 맞아, 10문제는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일단 정독으로 1회독을 다 합니다. 전체 범위를. 그랬을 때 내가 몇 점을 맞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여기 노동법을 봐야 되니까 여기 노동법은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최대 상한치로 잡겠죠. 근데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100점 안 주거든. 그러니까 아주 틀리라고 어렵게 내는 지문까지 다 보려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치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8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몇 점이죠? 여기서 두 과목이니까 60점에서 20점, 20점 두 과목이 빠지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점수 배점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우리가 법의 가장 기본은 민법입니다. 근데 민법은 되게 어려워요.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민법 전체 내용을 다 보기엔 좀 어려워. 하지만 민법 총칙만큼은 반드시 달달 보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만큼은. 그리고 이제 민법 외에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달달 보기보다는 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강사분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민총만큼은 달달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일단 과목별로 내가 몇 점을 맞을 것인지 분포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너무 어려운 거는 좀 제끼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연관되는 부분들 제가 포인트를 잘 잡고 이거는 2차에서 필요하니까 1차 컬이지만 미리 하십시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1차에서만 나오는 것들은요, 이거는 1차에서만 나온다고 제가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믿고 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9회부터 31회로 좀 이렇게 역출을 하면은 응시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많은 설명이나 OT에서 얘기를 했지만 노무사에 관련돼서 인기가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좀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페를 봤더니 지금 20대인데 연봉이 새 전후로 해가지고 8천에서 한 1억을 받는데요. 20대가 8천에서 1억을 받는다. 경력이 한 3년 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력 3년 차가 8천에서 1억을 받는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요즘 대기업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 탑 클래스가 그 회사를 때려치우고 노무사 공부를 한다? 예, 미친 짓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말려고요. 본인이 이제 역량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물론 이제 아무리 좋은 직장을 하더라도 하고 있는 직종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어쨌든 전문 역량을 키울 수가 있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영업 능력이 있으면 개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이상의 수입도 창출할 수가 있죠. 왜? 전문 자격증은요 다 영업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컨설팅 능력이 있다, 컨설팅만 하더라도 수업 볼 수 있어요. 컨설팅만.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ESG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ESG 컨설팅. 대기업에서 ESG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도 ESG에 관련된 시스템을 굉장히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먹거리가 되는 거죠. 또 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건 하나 제대로 이루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안 좋은 얘기죠. 산재 자체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당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받아야겠죠. 그럼 보수를 기본적으로 산재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망 사건이다. 그러면 금액이 최소 몇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재건 1년에 한 두세 건만 제대로 하면요, 1년 동안 놀고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보세요. 1차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1차 합격률을 보면 지금 올해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합격률이 60%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55%가 안 됐어요. 심한 경우에는 50% 미만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여러분이 좀 무시하고 2차 이후로 쭉 가다가 뒤늦게 제가 아까 그 본강이 앞서가지고 여기 실강으로 나오신 분들하고 여담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2차 시험을 좀 당시에 무시를 해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찔끔찔끔 하다가 이제 시험을 좀 여러 번 봤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죠. 1차도.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60만 넘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를 평균 80 이상, 90 이상 맞았다면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의외로 떨어진다는 거죠. 의외로. 그래서 1차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차를 너무 힘줘도 안 되지만 무시했다가는 큰일을 납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 어떤 젊으신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흔치 않은 예인데 1차를 좀 무시하다 보니까 응시원서 안 내버렸습니다. 날짜를 놓쳐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1차는 절대 무시하지는 말자. 자, 그리고 2차를 보시면요, 경쟁률 자체가 보시면은 제가 올해 그 정확하게 응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지금 조사가 안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마감이 되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 있는 거 보니까 2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 1 올해. 근데 이 20대 1은 좀 정확하진 않은 숫자고요. 허수가 좀 있습니다. 허수. 그래서 응시를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안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대 1은 아니고, 보통 그동안의 어떤 기록을 보시면은 보통 12대 1 이상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2차 시험 경쟁률이 제일 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합격률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필압을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데 동전 던져가지고 이거 나오면 가고 이거 나오면 가고 이러실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면 뼈를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운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자, 합격하신 분들에게 당신 운으로 합격했어 하면 기분 나쁘겠죠. 자, 근데 그 운은요,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운이 가진 않아요. 아셨죠? 근데 내가 나는 그런 운도 기대하기가 싫어. 나는 그냥 100% 내 실력을 합격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남들보다 그만큼 더 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및 기출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가 3개년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노원 같은 경우 보면 전방위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전방위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원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노원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총론 파트에서는 법에 관련돼서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근로계약을 우리가 체결해서 사용자 근로자 신분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해야 될 것, 근로자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근로계약 썼을 때 사용자가 지켜야 될 것,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근로관계 일반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별도로 좀 제가 뺐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툼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된 게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보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이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에 있는 자치 규범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인 근로조건으로서 우리가 일을 왜 하죠? 돈 벌라고. 그러니까 임금에 관한 내용, 또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 자, 우리가 일하다가 좀 쉬겠죠. 일을 하고 쉬어요. 그럼 이 근로시간에 휴게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이 휴게 시간은 일일 단위에 대한 휴식이죠.
근데 일주 단위로 간다. 그럼 주휴일 개념이 나오고요. 월 단위나 1년 단위로 간다. 그럼 휴가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소년에 관련된 특별 규정 우리가 1차에서는 많이 나오고 2차에서는 안 나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근로 조건이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지 인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사권과 징계권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징계 중에서 제일 센 징계 해고를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 종료가 되는지 해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전반적인 내용이고 여기까지 15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이제 특별법이 10개가 있는데요. 이 10개의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기타 법령에서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맞으라고 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기타 법령에서 우리가 5개에서 한 7개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앞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공부까지 병행을 했다. 그럼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12개에서 한 13개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했을 때 몇 개가 된다? 20개의 문제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트인데요. 자,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원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 이론인 총론 파트가 있고요. 노트는 헌법 33조 노동 3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있고요. 근로할 권리를 가져서 근로자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죠. 단결권 행사가 바른 형태로서 노동조합이 나오고요. 자, 이 노동조합들이 이제 실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는지, 그리고 단체 교섭 산물인 단체 협약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단체 교섭을 했는데 교섭이 결렬됩니다. 단체가 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실력 행사로서 쟁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쟁행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쟁행이라면은 일단 근로자들도 일을 안 하니까 임금을 못 받아. 사용자도 회사가 운영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평화적으로 쟁행위를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 절차가 1차에서는 비중이 큽니다. 보통 2-3문제가 출제가 돼요. 2차에서는 판례가 거의 없어서 2차에서는 쟁행위 정당성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이제 노동조합 측의 입장이고 이제 사용자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근로자 측의 노동상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왜? 이해관계가 처음에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자, 이런 노동상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부당 노동행위라고요. 이 부당 노동행위는 크게 크게 4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익체의 부당 노동행위, 반주학계약, 단체 교섭 거부, 그리고 지배기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에서는. 근데 1차에서는 법조는 몇 개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특별법으로 기타 법령에서 각각 한 문제씩 4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2차 공부 위주로 많이 갔다. 노원이 쉬워요? 노트가 쉬워요? 노트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좀 지역적인 문제들을 난이도 조절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이 앞쪽에 많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노트가 노원보다 공부를 열심히 좀 했다. 그럼 80 이상을 충분히 더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웃자가는 소리인데 노동법은 죽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2차까지 있으니까 죽으라고 해가지고 80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타 과목에서 이제 루스되는 점수들을 제가 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 어려운 과목 강사님들이 노동법 강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출제 근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 이론이 앞쪽에 있다겠죠. 총론 파트. 그쪽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동법은 여러분들 당사자가 다툽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뭐다?
법률, 법령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빠지지 않고 법 규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법을 보충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판례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법 규정과 판례로 나오는데 2차 시험은 거의 100%가 판례입니다. 판례. 왜? 법전 지급하니까 법조문 설령 내가 다 암기가 안 돼도 오픈북 하면 돼요. 물론 시간은 좀 로스가 되겠지만. 근데 1차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 법조문에서 다 나와요. 자, 우리가 목표가 20개였죠. 20개 목표. 20개가 목표인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20개 안팎이 다 법령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합형이 있는데 조합형은 예문 자체가 법령 지문과 판례 지문이 합쳐진 게 조합형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판례? 순수하게 판례만 나오는 거 한두 문제예요. 그럼 정말 급하다. 그럼 판례 다 버려도 돼요. 법조만 보셔도 1차는 패스합니다. 물론 2차는 별개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표를 가지고서 어떤 거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 자, 일단 1차만 공부하신다라면 법령으로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제 수업은 일단 8월 수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에 필요한 판례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지문이 이제 반복해서 보세요. 법조문 위주로 나오는데 법이 매번 바뀌면 세상이 망하죠. 정치산업잖아요. 법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만 공부하신다 보시면은 많이 빈출됐던 지문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노동법은 100% 유심 맞습니다. 이건 100%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어디? 20개인 80점을 두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일에 60 목표다. 자, 60 목표면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다 60점 맞춰줄 수 있어요. 60점은. 근데 60점에서 80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자, 출제형 분석 보겠습니다. 자, 출제형 분석 보면은 이제 정답형. 정답형은 뭐죠? 다음 중 맞는 것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중 맞는 것이니까 지문 5개 중에서 4개를 오답으로 바꿔야겠죠. 여러분들 출제위원입니다. 문제 변형하려면 귀찮아, 안 귀찮아요? 신경 쓰이잖아. 하기 싫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오답형,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건 뭐죠? 예문 5개 중에 4개는 밑밥으로 깔아주고, 이거 하나 바꿔볼까? 예문 하나만 바꾸는 거죠. 그죠? 그 1품이 적게 들잖아. 비교를 봐요. 이거는 정답형은 많아봐야 지금 이거 평균 내면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오답형은요, 거의 18개에서 20개 가까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굳이 어렵게 변형되는 지문보다는 말을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바쁠 때는 변형되는 지문들 있죠. 포인트 바꾸는 지문들.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새로운 지문을 변형 귀찮게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지문들 바꿔가지고 문제 조합하는 게 나을까요? 일하기 사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긴 한데 귀찮잖아요. 좀 편하게 일하려면 후자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지문 중에서 특히 오답으로 어떻게 변형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1차는 끝납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인데, 모듈형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모듈형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쉬운 지문들을 가지고서 조금 잘못하면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로 변형하는 게 이제 모듈형 문제입니다. 즉 박스형 문제죠. 그리고 사고형 문제는 어쩌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해당 지문의 OS를 알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형 문제죠. 자, 그래서 오답형 문제가 이제 주를 이룬다는 그 지문을 가지고서 출제 지문을 우리가 반드시 단권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재피를 하면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수험서 중에서 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수험서를 통해서요, 객관식 출제 지문을 또 오답 지문, 그러니까 정답 지문, 오답 지문을 단권해서 나온 책은 핵심 소서 노트북 한 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나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아슬하게라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싶으면 다 버리시고 핵심소송 노동법에 있는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이 있죠. 어떤 지문이 오답으로 변형되는가 그거 체크 다 돼 있으니까 그것만 단권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실제 이거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입문하시면서 도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유형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시험에 입문했다.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입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맨날 그 게시판에 글만 올립니다. 뭐뭐가 맞나요? 뭐뭐가 맞나요? 왜 뒷북칩니까? 입문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다 끝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취업 규칙은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이제 일종의 사칙이에요. 학교나 이제 학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니까 뭐예요? 오답형 문제네요. 그래 보시면 조합형이랬죠. 법 조문과 판례가 섞여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 자,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 규범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문적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뭔가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절차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집단적 동의를 받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취업기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거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 문제가 있는 판례고요. 학계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왜 그런지는 넘어가고요. 이거는 판례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맞는 지문. 자, 2번 사유자는 취업규칙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된 노동조합이 만일에 없다라면 노조가 없어요. 자, 노조가 없다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는 의견만 들으면 되지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법 조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 조문이죠. 법 조문. 자, 단순한 작성이니까 의견을 듣는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서 감급을 제재를 할 때는 그 감액은 일의 금액이 통사임금의 1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2일 임금 지급기 임금 최고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이거 개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건 본 수업 때 하고 일단 틀린 거는 통사임금이 아니라 개념은 평균 임금이고요. 자, 그리고 2일 임금은 2분의 1은 맞고요. 총액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 3번. 자, 이것도 역시 법 조문이죠. 법 조문. 자, 4번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의 경우 자, 공유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는데요. 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자, 이 부분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 이 만일 없다 그러면 이 취업규칙에서 관할 행정청은 여기서 행정청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고용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법 조문이에요. 자,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여부를 불문하고 사연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자, 이것도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 수업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은 판례 이런 내용들은 이제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데 1차에서는 판례의 결론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법 조문만 알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왜? 예문으로 판례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깔아주는 거잖아요. 오답으로 찾는 거는 법 조문에서 찾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사실상 학급입니다. 학급.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보면 휴식에 관한 사항을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형이죠. 틀린 지문이 4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30분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주해 줍니까?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점심시간이 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60분이죠. 1시간 휴게 시간.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자,
평균 일회의 유급휴일, 이거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자, 주휴일은 우리가 월마다 부여하나요? 아니죠. 매주죠. 자, 3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6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게 뭐다?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을 6으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로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자, 특정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다 법조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4번.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자, 우리가 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요. 하루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 그럼 연장 근로가 되고요. 이 연장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야간 근로를 했다. 그럼 역시 법정 가산 수당인 50%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용자가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돈 대신에 이 보상으로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모듈형 문제인데, 법원은 상충대응을 하는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정확하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하나라도 우리가 애매하게 알면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모듈형 스타일이 많아지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자, 우리가 계약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지금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일 때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나요? 계약 전체가 아니에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건에 관련된 그 규정 자체만 무효가 되는 거죠. 즉, 이때는 전면 무효가 아니라 이때는 해당 부분만 일부 무효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자, 니은 취약기치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가 되죠. 그리고 무효한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자, 디귿 취약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 아닙니다. 자, 취약규칙은요, 그냥 회사 내에 있는 규정이고요. 이것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당연히 회사 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정한 것보다 국회에서 맞는 게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자, 리을. 취약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법과 어긋나서 안 된다. 자, 취약규칙은 회사의 어떤 사업주가 회사 측에서 만드는 거고요. 단체법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체 협약이 좀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요거 맞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사부형 문제인데요. 사부형 문제치고는 조금 쉽습니다. 수준 자체가. 자, 다음 중에 기한이 다른 하나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법 조문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 법률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할 기간, 즉 노동조합이 뭔가 그 자체적으로 결의를 하거나 처분을 했는데 이게 법 위반이야. 그럼 행정청이 여기서 감독청으로서 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정 요구를 받고 이제 이행할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기간의 매들이다 30일입니다. 자,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때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때는 행정관청이 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3번 노동자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을 때 이때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소집권자를 지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청 기간의 매일이 다 15일 이내입니다. 자, 4번.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할 때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산 날로부터 행정관측에 신고할 기간, 즉 해산 신고 기간인데 해산 신고 기간도 역시 15일이고요. 자, 5번. 단체 해박, 당사자가 단체 해박을 체결로부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단체 해박 체결로부터 신고일은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문이 5개인데요. 다른 하나를 찾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다른 거 하나를 찾는 거지 2개, 3개만 안다. 그럼 나머지는 못 찾겠죠. 그거 다 찾았어. 찾으면 어떡해? 이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형 문제로 가는 거죠. 사고형 문제. 그래서 노동법은 우리가 노원노트 합쳐가지고 크게 이 4가지 흐름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제가 조금 그 난이도 있는 문제로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 법을 몰라도 상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했으면서 도대체 노무사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를 우리가 먼저 전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또는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시면 그 출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자, 그리고 혹시 이제 학원에서 실강하시는 분들은 학원 그 노무사관 전문 쪽에 노동법 요의 제책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샘플로. 그 책 맨 뒤에 보시면 회차별 전체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다리품 파시면 서점에 노동법 요의 책 다 있으니까요. 서점 가셔서 맨 뒤쪽에 기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줄에 22자 정도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한 페이지에 22줄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얀 백지에 4페이지 정도를 써야 돼. 4페이지. 그리고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 내용들이 2.5페이지를 암기해서 써야 됩니다. 2.5페이지. 나중에 이제 2차 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논점 정리, 사안 검토, 그리고 결론 부분은요 암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법리를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력, 논리력에 의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문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기 사항은 25점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페이지 22줄 그리고 한 줄에 22자 내외로 들어가는 답안지를 2.5페이지를 암기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한지를 먼저 잡고 임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학원 홈페이지에도 기출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 1차 기출 해설 특강 하면은 이제 제가 올해 시험이 이제 30회 시험이죠. 30회 기출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유튜브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1시간 틀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만 좀 투자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1차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감을 좀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 바로 알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담으로 비공식적으로 저는 김재동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서장훈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사람이 자기가 겪은 바에 따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 잘났다고 이제 잡벅지를 살던 사람이었는데 시험 합격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바로 합격을 못하고 좀 2차 시험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법고시 시험도 좀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수험가에서 머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수험 생활할 때 이 정도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미뤘더니 이만큼의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이만큼의 나이를 먹었구나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할 거 우리 이러잖아. 매도 빨리 맞으면 좋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거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세요. 물론 개별적으로 저한테 여러분들의 내용을 오픈하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김대성처럼 상당하게 상담도 가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여러분들은 두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죠. 공부에 관련돼서요, 어떤 분은 책 한 번만 봐도 이해가 되고요, 한 번만 봐도 그 중에 몇 프로 이상이 암기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암기가 안 돼.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머리 두뇌도요, 우리가 결국 와서는 그 두뇌 근육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분이 운동장 10바퀴 뛰러 갑니다. 오늘 같은 날 뛰다 죽죠. 근데 평소에 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도 뛰는 거죠. 시작점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노무사 시험에 지금 똑같이 입문해서도 이분들은 이미 이만큼 앞에서 달리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똑같이 시작해서도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다, 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동안에 자기가 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합격하고 싶으면 그거를 자기가 극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우시고 하시면 그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분은 그냥 시험 접고 다른 길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기가 없어. 자, 근데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가를 반드시 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다. 제가 이제 수학 강사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영어로 해볼까? 저는 사실 수학보다 영어를 잘했는데 이제 듣는 게 안 되고 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수학 강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영단을 남겨합니다. 10분 딱 줍니다. 10분 너무 길어? 1분 줄게요. 그리고 거기에 단어를 한 20개 넣습니다. 1분 동안 영단어 누가 더 많이 암기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는 20개를 다 암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10개, 누구는 7개, 다 다르잖아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 일단 인정하십시오. 시작점이 다른 걸 인정하시고 본인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노무사 시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합격합니다. 내가 역량이 되면 1년 안에 합격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으면, 오케이, 내가 그동안 공부 안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쓸게. 합격하는 순간 우리가 몇 점으로 합격했느냐, 언제 합격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영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된다, 뭐 해도 안 된다 하시면요, 지금 현재 그런 거 탓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두뇌 활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뇌 테스트 할 때는 제가 그 OT 때도 여러 번 하고 설명회 때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영화 한 편 보십시오. TV 한 편 보세요. TV나 영화 한 편 보시고요, 멍 때리지 마시고 그 영화나 또는 TV 한 시간을 봤을 때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투사를 해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투사가 되는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영화를 딱 시작했더니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인데 이름부터 다 하고요, 배경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흐름 같은 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제가 참고로 어렸을 때는 영화 한 편 보면요,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사촌 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사촌 동생은 극장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썰 푸는 거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화 그 러닝타임이 보통 100분이었습니다. 1시간 40분짜리 영화를 보면요, 제가 거의 40분 동안 썰을 풀었어요. 영화를. 그때는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만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된지를 반드시 하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지금 공부 안 하다가 시작하시는 분이 지금 1페이지 딱 보고 그 1페이지 암기하고,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억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표현력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영단어 암기 하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지금 꾸준히 보고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체력 테스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체력 테스트를 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프리하게 완전히 힘 다 빼십시오. 그냥 다 놓으세요. 완전히. 뭐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고 놀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로 최대한 릴렉스로 다 푸십시오. 완전히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달리는 거예요. 그때 달릴 때는 지금 공인노무사 책을 보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든 회사를 다니면 뭐 회사 서류든 뭐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대치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달릴 수 있는지 일단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공부 1사이클 러닝 타임이죠. 그래서 그 러닝 타임 사이클이 최소한 100분이 돼야 돼요. 최소한 100분. 그때 100분이 엉덩이만 앉아있는 100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의 손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다닐 때 소위 뭐 저도 그랬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이제 족보 가지고서 특히 남학생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요즘에는 공부할지 모르지만 저 때는 공부 안 했습니다. 다 족보 가지고 초치기 하거든요. 학점은 나와야 되니까. 자, 시험 보기 1시간 전인데 나는 머리가 깡통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학점 그냥 F 맞고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뭐라도 봐야 되니까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보잖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1년 동안. 그렇게. 그게 공부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체력 테스트는 내가 한 번 공부 시작했을 때 러닝 타임이 몇 분까지 가는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냥 말 세게 할게요. 미친 사람처럼 후루루루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초집중이 돼서 몇 분간을 공부하는가.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60분 그리고 기본 100분입니다. 왜 100분이죠? 2차 시험장 100분입니다. 2차 시험장. 자, 그리고 참고로 1차 시험은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2시간 몇 분인가요? 25 곱하기 5를 하십시오. 그럼 125분이네요. 2시간 5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체력 테스트를 하고 또 한 타임을 끝났어. 그럼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달릴 수 있는지 하루 사이클을 체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루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내가 며칠까지 그 사이클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사이클에 내가 달릴 수 있는 러닝 타임, 그리고 1일에 달릴 수 있는 러닝 타임, 그리고 내가 며칠간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체크하셔서 1년간의 수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제일 어렵던 시험이 사법고시잖아요. 근데 사법고시 때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이클을 잡느냐. 참고로 지금 그때는 이제 주말반 강의보다는 평일반 강의가 많았고, 그래서 평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좀 공부가 되신다. 그럼 평일은 우리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 쉽니다. 점심 먹고 한두 타임 공부하시고 한 4시나 5시부터 쉬고요. 그때부터 이제 릴렉스 놀고 그리고 일요일 날 좀 늦잠 좀 자고 일요일 날 오후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쉬는 거죠.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 날 오후까지. 됐죠? 근데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한 수요일쯤에 한나절을 쉬는 것도 괜찮아요. 한나절.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이제 수험 생활 패턴이고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체력을 테스트해서 그 이상을 달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초반부터 그렇게 달리면 몸이 깨집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만일에 그런 페이스가 안 나온다 싶으시면요. 일단은 본인 체력을 공부할 수 있는 체력으로 일단 바꿔주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제 전략을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춤형 수업 전략.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두뇌 테스트, 여러분들 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맞춤형 수업 전략을 스스로 짜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빠지지 않고 다 오픈하면요. 여러분들에 맞게 제가 그 수험 전략을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사 강의하기 전에 이제 사법시험 이제 떨어지고 생계형 수험생으로 수학 강사 이제 많이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상담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제가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까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락처는 010-4123-5637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되 저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수험생들도 뭐 이제 아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강사분들도 마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로요. 이제 프라임에서 그 실무 노무사들이 노동법 일일 상담한다는 이벤트를 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노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 통화 다 하고 언제 학원으로 오겠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학원을 딱 왔는데 노쇼야. 마상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싫으면 상대방한테도 좀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노동법 공부 방법인데 마지막이죠. 일단 본인에 맞는 차별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업수험생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전업수험생은 여러분들 2차 위주로 가시고 노동법만큼은 제가 1차 때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너무 큰 욕심 버리시고 뭐 하루에 공부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안 나온다. 1차만 하기도 벅차요. 그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1차 먼저 패스하시고 2차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업으로 공부하신다 하시면 이제 2차와 연계된 수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1차는 최대한 분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제 PR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게 진심이 좀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강사분들 말을 잘 안 듣고 1년 차, 2년 차 합격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오류가 좀 있어요. 야, 여러분들 합격한 지 1년, 2년 되시는 분이 따끈따끈하긴 하지만 그분의 말이 좀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의 말이 정확할까요? 후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1차 책 중에서 여러분들 전 과목에 땡땡땡땡에서 나온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 책의 특징은 앞쪽에서 일반적인 이론을 하고요. 뒤쪽에서 OX 지문 나누고 세 번째에서 객관식 지문들, 기출 지문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다시 이렇게 있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1차하고 2차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경우에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요. 90점 이상 맞습니다. 90점 이상. 근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뺏을 수 있도록 문제가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컨대 그 책 보지 마시고 제 책 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PR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에서는 뭐 2월 그 출간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 들어간 못하고요. 출간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차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7, 8월에 시작하기보다는 1월에 시작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1차 개정돼서 2판이 1월 내지 2월에 출간될 거고요. 지금 초판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학습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7, 8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1차 커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칠게요. 1차 시험은 보통 평균적으로 5월 중순쯤에 보고요. 2차 시험은 9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요. 2차 커리 위주로 가면 우리가 9월부터 바로 GS 연기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1월에 GS 1기 그리고 4월에 GS 2기 그리고 6, 7월에 이제 GS 3기가 시작을 하는데 1차 커리긴 하지만 우리는 2차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차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GS 1기와 GS 2기는요. 기본적으로 얘는 거의 90%가 같습니다. 90%가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험서로 진도를 나가죠. 일반 이론을 나갑니다. 일반 이론을 나가는데 저 경우에는 판서로서 판례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판례 스토리를 다 설명해드려요. 자, 그리고 GS 1기 과정에는 똑같이 수험서로 진도를 나가요. 수험서로 진도를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판례 스토리,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판례집을 여기서는 이제 추가합니다. 자, 수험서와 판례집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판례집은 각각 케이스별로 문제되는 어떤 판례 법리들을 언급을 하고요. 사건 흐름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논리로 정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건별로 중복되는 법리가 있을 거니까 책이 좀 두껍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법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수험서는요. 사건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논리 흐름에 맞춰서 법조문 그리고 이 법조문에서 문제되는 어떤 판례 법리 이게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험서에 있는 판례 법리들은 여기 판례집에 있는 판례 법리와 거의 90% 이상이 다 동일해요. 그 대신에 이 판례집에는 사실관계가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때 판례집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구두로 이때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판서랑 어려운 것들은. 그래서 연기와 일기가 90% 이상 같지만 이걸 다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한 번 듣고 안 되니까 손흥민이가 그 월드 클래스가 축구 하기 전에 계속 똑같은 슈팅 연습 하잖아요. 우리는 연기 일기 때 이해를 100% 이상을 하시고 암기까지 끝내야지 GS 일기 때 답안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GS 일기 때는 우리가 2회 모의고사를 보는데 2회 모의고사가 50점 100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GS 일기 과정에서는 평일반이 없습니다. 주말반밖에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매주 75점의 모의고사가 이제 병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교재가 수험서를 일단 저는 이제 단권을 위해서 수험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판례 그리고 사례까지 이제 병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3기 과정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제 5주 내지 6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서는 제가 이제 뭐 참고로 보긴 하겠지만 이때는 매주 150점, 100점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례집 위주로 진도를 나갑니다. 2차 커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리고 (1차) 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월 달에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3월부터 이제 4월까지 해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 8월에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GS 이전 거 그러니까 2022년도 GS 1기 커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1차 커리 들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 탁월한 겁니다. 100% 여러분들 선택이 맞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9월부터 연기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GS 1기 이전 거를 듣는 것보다는 이때 연기를 듣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7, 8월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1차 정리가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GS 1기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때 1차 커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정리가 끝났어.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이 정도니까 여기서는 이만큼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체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체크가. 근데 만일에 1차 커리를 안 들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돼? 다 날아가는 거야 이거. 문제풀이 요거까지 듣는다? 그럼 GS 2까지 날아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통으로 아웃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7, 8월에 반드시 1차 커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 관련해서 판례와 그리고 법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이거는 성문법이죠. 자, 그리고 판례는요, 이 법 규정 자체가 너무 이제 그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법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해당 규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썰입니다, 썰. 쉽게 말하면. 썰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1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 규정 자체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OS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 규정 그 자체로만 공부하면 되고 판례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판례가 뭐다 아니다 결론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할 때는 판례를 다른 강의에서는 크게 중시 안 합니다. 짧게 치고 넘어가요. 자, 그런데 2차에서는요. 판례 결론이 아니라 판례 결론은 당연한 거고 이 결론이 왜 도출되게 됐는지 그 과정까지 우리가 통으로 담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판례를 적용해서 당사자 주장과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왜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이게 1이다. 그러면요 얘는 100 이상이에요. 공부량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는 1차 커리에서도 판례를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봐야겠네요. 제가 8월 강의하고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1월 강의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 8월 강의는 우리가 GS 연기를 하기 이전 강의이기 때문에 2차에 좀 더 2차 포커스를 좀 둡니다. 2차 포커스를 좀 두고요. 여기서는 OX의 비중을 좀 낮추겠습니다. OX 비중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풀어보시고 책에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1월 강의에서는 이제 좀 시간에 임박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1차가 먼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2차 비중을 낮추겠습니다. 평소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OX 지문 포인트를 높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8월 강의와 그리고 내년도 1월 강의의 강약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강의 특징인데 이것들은 좀 간단합니다. 저 경우에는 기본기를 중시합니다. 기본기가 중시돼야 공부가 쌓여요. 근데 기본기가 없이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면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책 덮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법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리걸 마인드를 형성을 해야 공부가 날아가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세요. 좀 세서 왜 내가 조금만 누가 나한테 책짓질을 했으면은 제 인생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 이미 일타가 되고도 남았을 정도로 그 이전에 합격했을지도 몰라. 누가 책짓질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푸시를 할 겁니다. 예, 스타르타식으로 좀 암기를 좀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열린 커뮤니케이션 해서 저는 이제 핸드폰 바로 오픈을 했죠. 자, 그다음에 제 교재 특징인데 핵심 소스 노동법 표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진짜 이 책을 쓰기 위해서요, 돋보기 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기출됐던 모든 지문들이라 하기는 좀 어렵다. 한두 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출지문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오답 지문, 그리고 중복되는 지문 날리고 엄청난 품을 들였어요. 판매 부스는 별로 안 돼서 제가 출판사한테 좀 민망하긴 한데, 자, 이렇게 돋보여가지고 모든 지문을 다 찾아서 형광펜칠한 부분은 뭐냐? 형광펜칠한 건 정답 지문. 그리고 여기에 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답 지문입니다. 오답 지문. 자, 그리고 또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노베이스라는 상태에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눈여겨서 읽어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도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1차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별도 표 정리로 해서 쉽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암기를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첫 번째가 먼저 이해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인데,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멍 때리고 그냥 눈으로 바르십시오. 바르다 보면 언젠가는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진 않고 가급적 이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깨달을 때까지 제가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해는 꼭 시켜드려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해결인데, 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암기를 하기 위해서 판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논리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판례를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제가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두문자가 장점이 스토리가 있는 두문자입니다. 그래서 어저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계어로 두문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어저로 중간이나 끝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무한 반복.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3년 공인노무사 시험 이제 다른 사회보험법 수업을 듣고 노동법이 뒤에 오긴 했지만 일단 첫 입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올 1년 그리고 내년 그 여름까지 쭉 잘 달리셔가지고 완주하셔서 내년도 32회차죠. 32년, 그러니까 32회, 32개 공인 노무사로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수업 나가도록 할게요.